여기에서 나오는 순열조합 공식들이 시험에는 주로 OX, 창거짓을 따지는 문제나 아니면 증명 문제 또는 빈칸 채워 넣기 문제 이렇게 문제가 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여기에 나오는 문자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보면은 문자에 특정 숫자를 넣어서 창거짓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게 정석적인 접근법은 이거죠. NPR은 N 팩토리알 N 빼기 R 팩토리알 그죠? NCR은 N 팩토리알 N 빼기 R 팩토리알 그 다음에 R 팩토리알 이렇게 되죠. 그리고 NHR은 N 더하기 R 빼기 1 CR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팩토리얼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만 연습을 하면 그래도 시간적으로 조금 걸리고 그리고 이게 기간이 좀 지나면 이 공식들이 뭐 한두 개는 외울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식으로만 이렇게 외운다면 도저히 외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순열 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순열은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고 조합은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이 말로서 이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 공식들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몇몇 문제는 제가 여기 중요도와 관련해서 별표를 쳤는데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 별표가 여러 개인 거 있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그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첫 번째로 먼저 이 화면을 좀 키워서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NPR은 N 곱하기 N-1 PR-1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CP6이 있죠. 자, CP6이라는 것은 10개에서 6개를 뽑아서 배열을 하는 거거든요. 둘, 셋, 자리가 10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CP6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처음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 10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10개가 오고요.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끊어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남은 9개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되나요? 당연히 9개, 남은 9개 중에 5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되죠. 그죠? 5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돼. 그래서 요것이 바로 CP6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이 밑에 거, 자, 이 CP6을 또 요렇게 볼게요.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마지막 자리를 끊어서 요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전체적으로 6개를 뽑아서 배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자리를 먼저 생각을 하면, 여기는 10개 중에 5개를 골라서 배열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자리는 이제 남은 게 몇 개 남았습니까? 10개에서 5개 빼면 이제 5개 남았죠. 그 5개 중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곱하기 5. 요거 아시겠죠? 이게 또 마찬가지 앞에 이 문자로 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자리에서 끊으니까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n 가지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n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 자리에 올 수 있는 뒤쪽 자리를 이제 n-1개에서 r-1개를 뽑아서 배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총 n개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설명도 자, 앞쪽에 먼저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다 배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 r개죠. 그러면 요 끊어서 마지막 거 빼고 요 앞에 거를 먼저 뽑아서 배열한다면 n개에서 r-1개를 뽑아서 배열을 하고 마지막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이 n에서 남은 게 n에서 r 빼기 1을 빼면 n 빼기 r 더하기 1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 설명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하기 전에 먼저 요 조합을 먼저 설명하고 조합하고 요 순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그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 번째 식은 엄청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식이죠.
N개에서 R개를 뽑는 것은 N개에서 뽑히지 않을 R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워낙 뭐 순열조합 조금만 공부했다면 이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고, 그래서 너무 중요해서 사실은 뭐 별표를 뭐 몇 개 줘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 설명하기 전에 요게 별표 뭐 많이 쳐놓은 거 있죠. 자, 얘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밑에 예를 들어서 요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시사 10명 중에 4명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10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A를 포함해서 A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10명이 있다고 했고요. 이 총 10명입니다. A를 포함한 10명. 이 10명 중에 4명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을 뽑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케이스를 분류를 해보면, 자, A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A가 포함시키지 않고 4명을 뽑는 방법이 있죠. 그럼 만약에 A가 포함되어 있다면, A가 대표로 뽑히는 경우라면, 이 나머지 A를 제외한 나머지 9명에서 3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런데 A가 대표로 뽑히지 않는 경우에서는 나머지 9명, A를 제외한 나머지 9명에서 대표 4명을 다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10시사는 자 93 더하기 요거 또는 요거니까 94가 되는 겁니다. 그죠? 94. 이해되나요? 요거는 특정한, 요게 특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고, 특정인을 포함하는 경우고, 자, 요거는 특정한 하나를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해되죠? 자, 매우 중요합니다.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자, 특정인을 포함시켜서 뽑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특정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입니다. 특정인이. 특정인을 제외한 나머지 N-1명에서 R-1명을 뽑으면 되죠. 그 특정인이 대표로 뽑혀 있으니까. 특정인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특정한 것을 포함하는 거죠. 특정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고요. 요거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특정인을 포함하지 않으면 나머지 N-1명에서 R명의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R명 다 뽑아줘야 되겠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뒤에서 자, 요거에서 다시 거꾸로 변형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암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게 또, 그리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자,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됩니다. 자,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같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은 하나 차이예요, 하나 차이. 여기서 거꾸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요 같은 숫자 앞에 거보다 하나 증가시키고요. 9보다 하나 증가시키고, 근데 여기 4와 3 중에 큰 거 따라갑니다. 큰 거. 그래서 9보다 하나 증가시키고 3, 4면 요때 큰 거 따라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특정한 것을 기준으로 분류를 할 때 조합의 경우는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순열의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자, 위에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10P4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P4는 여기도 이제 A를 기준으로 A를 포함시켜서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와 A를 포함시키지 않고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게 쉬우니까 요거부터 해볼게요. A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A를 포함해서 총 10명이 있죠. 이 10명 중에 A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A를 제외한 나머지 9명에서 4명을 다 뽑아서 배열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A를 포함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거는 뽑아놓고 뽑고 그 다음에 뽑힌 것들을 배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A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면 A는 미리 뽑아두는 겁니다. A를 미리 뽑아서 두고 A는 미리 뽑아서 두고, 그럼 나머지 9명에서
3명을 뽑아서 배열을 시킵니다. 9P3이니까 배열까지 된 겁니다. 그러면 자, 요 상황이 요런 거죠. 나머지 9명에서 3명을 뽑아서 다 배열을 시켰습니다. 배열을 시키고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미리 뽑아둔 이 A도 줄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열이라는 거는 뽑고 다 이 4명을 다 배열해야 되니까, 그럼 A가 이게 멀뚱멀뚱 이렇게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나머지 애들이 줄 섰으니까 너 A도 이제 줄 서야 됩니다. 그럼 A를 줄 세우는 방법이 여기 이 남은 요 3명이 줄 서 있는 경우에서 이 양끝과 사이사이 이 4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NPR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포함한다면 이렇게 되죠. 특정인을 포함한다면 나머지 n-1명에서 r-1명을 다 뽑아서 배열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r을 하는 이유는 미리 뽑아둔 그 특정한 사람을, 그 사람도 줄 서야 되니까 그 사람을 줄 세우는 방법이죠. 그럼 r-1명이 있으니까 양 끝과 사이사이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r가지가 되고요. 특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나머지 n-1명에서 r명을 다 뽑아서 배열을 해야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복조합의 경우는 자, 여기입니다. 중복조합의 경우 10H4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H4라는 건 이거죠. 우리 중복조합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쭉쭉쭉 해서 이게 10개고요. 이게 4가 되는 아닌 정수의 그 순서상의 개수, 요게 바로 10H4죠. 그러면 자, 요것도 A가 하나 이상 들어간 경우, A가 들어있는 경우인데 중복해서 뽑으니까 A가 1개 이상 포함시켜서 뽑는 경우와 A가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A가 0개, 요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그럼 A가 하나 이상이면 어떻습니까? 이 A를 미리 하나 주죠. 이게 A한테 미리 하나를 주고, 그럼 여기가 이제 3이 되니까 여기가 바로 10H3이죠. 그러니까 10H4는 A를 1개 이상 포함하게 되면 10H3이 되고, A를 포함하지 않으면 A가 0개면 얘를 제외하고 A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니까 나머지 9개에서 4개를 다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9H4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NHR은 여기는 특정한 하나를 포함시켜서 뽑는 경우와 특정한 하나를 포함시키지 않고 뽑는 경우, 그렇게 똑같이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자, 이것도 실제로 얘를 조합으로 바꿔서 한번 볼까요? 10H4는 지금 10H3 더하기 9H4라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이게 식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게 중복조합으로 하지 않고, 중복조합은 전부 다 뭐로 바꾸나요? 그냥 일반 조합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요게 얼마입니까? 13C4고요. 그죠? 자, 요거는 합한 다음에 1 빼야 되니까 12C3이고 여기는 12C 얼마인가요? 4죠. 그러면 앞에서 요거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위에 별표 많은 거. 그러면 이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같고 여기 하나 차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 키워서 13으로 바뀌죠. 13 큰 거 따라가니까 13C4.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관계 없는데 원래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서 제가 그냥 중복조합의 경우는 이렇다라는 것 정도로만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NCR 곱하기 R은 N 곱하기 M-1 CR-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0명이 있습니다. 10명. 10명 중에 4명의 대표를 뽑고 10C4라는 게 10명 중에 4명의 대표를 뽑고요. 그 다음에 이 대표 중에서 단장을 뽑는 겁니다. 단장 1명을 뽑으면 4명 중에 단장 1명을 뽑으니까 4가지가 있겠죠. 4C1. 그죠?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자, 이쪽 왼쪽 상황이 뭡니까? 대표를 뽑고 대표 중에 단장을 하나 뽑는 겁니다. 그 단장도 물론 대표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면 거꾸로 순서를 바꿔서 10명 중에 단장을 먼저 뽑고 나머지 대표를 뽑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단장 1명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10명 중에 단장 1명을 뽑으니까 10가지.
그리고 나머지 9명 중에 이제 대표를 몇 명 뽑으면 되나요? 이제 3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NCR, N명 중에 R명의 대표를 뽑고 그 R명 중에 단장 1명을 뽑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표 뽑고 단장 뽑고. 그런데 그거를 순서를 바꿔서 단장 1명을 먼저 뽑고 N명 중에 단장 1명을 뽑으니까 N가지. 그리고 나머지 N-1명에서 단장이 이미 대표 1명으로 뽑혔으니까 나머지 R-1명을 뽑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자, 밑에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는 대표를 뽑고 그 대표 중에 단장 1명 뽑고 부단장 1명 뽑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거꾸로 전체 N명 중에 누구를 단장을 1명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부단장 1명 뽑고 나머지 N-3 2명 중에서 대표 R-2명을 뽑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시죠? 10명 중에 4명의 대표를 뽑고 그 4명 중에 1명의 단장 뽑고요. 그 다음에 부단장 1명 뽑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단장을 먼저 뽑아요. 10명 중에 단장 하나 뽑고 그럼 부단장 뽑는 방법은 나머지 9명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9가 되고요. 그리고 단장, 부반장 뽑았으니까 이제 8명이 남았죠. 그 8명 중에 이 4명 중에 2명을 제외하면 이제 대표 자리가 2자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시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지우고 밑에 거. 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양정리 단원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양정리. 고1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고2 또는 고3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건데 자, 10시 0의 제곱 더하기 10시 1의 제곱 더하기 10시 2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10시 10의 제곱. 자, 얘를 하나의 조합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 주로 문제가 이렇게 네모가 들어오고 이 네모에 알맞은 조합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은 얘를 10시 0 곱하기 10시 10으로 바꾸고요. 맞죠? 더하기 10시 1 곱하기 10시 9로 바꾸셔야 됩니다. 더하기 10시 2 곱하기 10시 8로 바꾸고요. 그리고 마지막 것은 10시 10 곱하기 10시 0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정석적인 접근법은 이게 이항정리 단원이니까 1 더하기 x의 20승의 정계식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쪽이 1 더하기 x의 10승 곱하기 1 더하기 x의 10승 그렇게 해서 그 정계식에서 x 10승의 개수를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항정리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바가 얘를 뽑기 그러니까 말로서 이 뽑기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항정리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20명이 있는 겁니다. 총 20명. 20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1분단 10명과 2분단이 있어요. 2분단 10명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10명, 이 20명에서 지금 내가 20명에서 총 10명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케이스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1분단과 2분단을 기준으로 각각 몇 명씩을 뽑는가 그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1분단에서 10명 뽑고 1분단에서 10명 뽑고 0명부터 해볼게요. 자, 1분단에서 한 명도 뽑지 않고 2분단에서 10명을 다 뽑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1분단에서 한 명 뽑고 2분단에서 9명 뽑고 뭐 여기서 2명 뽑고 8명 뽑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면 1분단에서 총 10명을 다 뽑고 2분단에서는 한 명도 안 뽑고
요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 1분단 10명 중에 1명도 안 뽑는 거니까 이 경우는 10시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분단 10명 중에 10명을 다 뽑아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는 10시 10이고요. 자 여기 1명 뽑고 요것 또는 요건데 1명 뽑고 9명 뽑으면 10시 1 곱하기 10시 9죠.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10시 2 곱하기 요쪽 8명 10시 8. 자 여기는 10시 10 곱하기 10시 0 그렇게 되죠. 자 이게 케이스를 분류하면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보면 여기가 합이 전체적으로 어차피 총 10명을 뽑는 거니까 1분단에 뽑는 인원수 더하기 2분단에서 뽑는 인원수를 합하면 총 10명이 돼야 됩니다. 0 더하기 10도 10명, 1 더하기 9도 10명, 2 더하기 8도 10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0과 이 10 합이 10으로 일정하죠. 요 1과 9 합이 10으로 일정하죠. 2와 8 합이 10으로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곱으로 돼 있는 거, 완전적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 합이 일정한 걸로 이렇게 다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밑에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응용 문제. 자, 응용 문제는 자 얘가 얼마인지 고치라고 이렇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그마를 그대로 두고 풀 수도 있지만 시그마를 풀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0, 8 그리고 여기서 이제 풀기 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뽑는 인원수의 합이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10 빼기 K와 8 빼기 K를 합하면 18 빼기 2K니까 합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고쳐서 합이 일정하게 바꿀게요. 10에서 얘 빼니까 10C K로 바뀌죠. 10C K 그 다음에 곱하기 11 C 8 빼기 K 그러면 합이 얼마로 일정합니까? 8로 일정하죠. 그러면 여기는 10명 중에 K명을 뽑는 거고 여기는 11명 중에 8 빼기 K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럼 총 8명을 뽑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 얘를 이제 그대로 두고 해도 되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10C 0 곱하기 11C 8 더하기 10C 1, 자, K가 1 넣으니까 10C 1 곱하기 11C, 7인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10C 8 곱하기 11C 0. 지금은 이게 몇 명짜리, 이 전체가 10명, 11명, 21명짜리 그룹입니다. 21명의 그룹인데, 위에서는 A 분단과 B 분단의 인원수를 동일하게 10명, 10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21명을 A 분단은 10명이고, 여기는 10명이 있고요. 이쪽은 11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A 분단, B 분단. 그러면 21명 중에 지금 합이 지금 8이지 않습니까? 그럼 8명 뽑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0명 뽑고 여기 8명을 뽑고 또는 1명 뽑고 그죠? 7명을 뽑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서 8명 뽑고 여기 1명도 안 뽑을 수 있죠.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21명 중에 총 8명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실제로 다 더하면 21명에서 8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1명 중에 8명 뽑는 걸로.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요걸 바꾸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위에서 외운 공식, 상당히 중요하다고 별표를 많이 쳤던 공식이 있죠. n 빼기 1c r 빼기 1 특정한 하나를 포함하면 n-3명에서 r-3명을 뽑으면 되고 특정한 하나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나머지 n-3명에서 r명을 다 뽑아야 되죠. 이게 바로 ncr과 같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럼 볼 때 요 둘이가 같고 여기가 하나 차이. 그러면 하나 요 앞에 n 빼기 1보다 하나 키우고 큰 것 따라 요렇게 적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밑에 거를 보면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이게 여기가 3, 3 돼야만 고칠 수 있는데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가 2, 3이 돼 있으니까 일단 얘를 빨리 3C3으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3C3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3C3으로. 자, 이해되셨죠? 그럼 3C3이랑 어차피 1이지 않습니까? 그럼 3C3 더하기 3C2니까 요게 4C3 되겠습니다. 그럼 4C3에다 요까지 4C2까지 더하면
자, 하나 키우고 큰 거 따라가니까 요까지 더하면 5C3이 되죠. 맞죠? 그러면 결국은 이 규칙적으로 요게 1 증가하고 1 증가했으니까 이까지 다 더하면 10에서 1 증가하니까 11, 2에서 1 증가하니까 3. 그래서 11C3입니다. 실제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1부터 11까지 1, 2, 3, 4 이렇게 해서 11까지 11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11C3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11C3을 최대값을 이게 뽑은 거 3개 중에 최대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한번 분류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3이 나올 때 최대값이 1이나 2는 나올 수 없죠. 이게 3개를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최대값이 3일 때가 가장 적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3 나올 때. 그럼 최대값이 3이 나와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대값이 3이 나오면 3을 미리 뽑고 나머지 2개에서 1, 2 중에서 2개를 다 뽑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C2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요게 이제 최대값이 3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3 뽑고 나머지 1, 2에서 2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4인 경우도 있겠죠. 11C3에서 최대값이 4인 경우는 4 뽑고 나머지 1, 2, 3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3C2고 그러니까 요거는 최대값이 4일 때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이 5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뽑고 나머지 4개에서 2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5를 미리 뽑았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최대값이 11이 나온다. 11이 최대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11C3, 11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그러면 최대값이 11이면 나머지 10개에서 몇 개를 뽑으면 됩니까? 11은 미리 뽑아두고 나머지 10개에서 2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1C3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요것도 첫 번째 방법으로는 조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죠. 3H0이니까 2C0이죠. 조합으로 바꾸면 2C0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3C1 더하기 4C2 더하기 쭉 해서 마지막 3H5. 그럼 합한 다음에 1 빼니까 7C5인가요? 7C5. 자, 얘를 고치는 것도 요것도 위에 거 요 공식을 이용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 C0을 빨리 뭐로 바꿔야 됩니까? 이게 숫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 숫자가 같아야 되니까 얘를 빨리 3C0으로 바꿉니다. 그럼 요 둘을 합하면 얼마일까요? 하나 키우고 큰 거 따라가니까 4C1이 되겠죠. 그러면 요까지 4C1. 그래서 4C1과 4C1을 더하면 자, 하나 키우고 큰 거 따라갑니다. 5C2 이렇게 되죠. 그럼 4C까지 더했을 때 요거 하나만 커진 그런 그 규칙성이니까 이 마지막 것도 어떻게 됩니까? 8C5가 되죠. 8C5. 그래서 8C5, 4H5가 8C5죠. 맞죠? 그럼 요게 4H5입니다.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그런데, 자, 위에 거 좀 지우고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중복조합 개념 설명할 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복조합 문제, 고정의 문제 풀면서도 몇몇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보다 같거나 적다. 그러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는 얼마입니까? 3H0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일 수도 있고, 그럼 1이면 3H1이고요. 맞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면은 3H2고요.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일 때, 그럼 3H5죠. 그런데 요걸 어떻게 푼다고 했습니까? 하나를 더 첨가시켜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5. 그렇게 되면 이 D가 아닌 정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결국은 5보다 같거나 적어야 되겠죠. 그죠? 이 D가 0부터 0, 1, 2, 3, 4, 5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 얼마 됩니까? 4H5라는 거 설명했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도를 기준으로 자, 일단 좀 줄여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좀 확실히 좀 기억해 줘야 될 게 이겁니다. 여기 별표 가장 많이 친 거 있죠. 이 공식은 좀 암기를 하는 게 확실히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학교 시험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항 정리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1분단, 2분단으로 나누어서 그 문제를 접근하는 요런 방식. 요게 실제로 이해하기는 훨씬 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런 방식으로 요것도 시험 문제 꽤 나오니까 요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 바꾸는 거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바꾸는 거나 이거 바꾸는 거. 자, 밑에 걸로 뭐 최대값 기준으로 문제를 분석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 요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이죠, 요거. 요 식을 이용해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연습해 주시